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 중개를 하고 있는 빌딩 버튼입니다. 요즘 메디컬 빌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건물을 준비하는 건물주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까지 메디컬 빌딩을 하나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메디컬 빌딩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도 상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건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메디컬 빌딩을 단순히 병원이 들어오는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디컬 빌딩은 병원 몇 개가 들어오는 건물이 아니라 의료 상권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중개 현장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메디컬 빌딩 성공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디컬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객 진료과입니다. 집객 진료과라는 것은 환자를 가장 많이 끌어오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진료과가 바로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진료과와 달리 환자가 혼자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이 한 명이 병원을 방문을 하면 부모가 함께 오고 형제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한 명이 방문하면 2명, 3명의 유동 인구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또한 소아과는 감기, 기관지 질환, 예방 접종 등으로 재방문이 매우 많은 진료과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아과가 들어오면 메디컬 빌딩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그만큼 메디컬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앵커 진료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료과 간의 시너지 구조입니다. 메디컬 빌딩은 병원들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흐름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아 청소년과와 가장 궁합이 좋은 진료과는 이비인후과입니다. 감기나 비염, 중이염 같은 질환은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환자층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 상권에서는 만들어지는 흐름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약국입니다. 이 구조가 형성되면 건물 안에서 환자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빌딩을 설계할 때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는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복 방문 진료과입니다. 메디컬 빌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일회성 방문보다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환자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진료과가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어깨 통증, 관절 치료 같은 경우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는 메디컬 빌딩에서 고정 환자층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의원이 함께 들어오면 더욱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한의원 역시 추나 치료나 교통사고 치료 등으로 반복 방문 환자가 많은 진료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와 한의원이 함께 있는 메디컬 빌딩은 환자 방문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고수익 진료과입니다. 대표적인 진료과가 피부과와 치과입니다.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이나 미용 시술처럼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편이며 그래서 메디컬 빌딩에서도 피부과가 들어오면 건물 이미지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피부과는 예약 중심 진료가 많기 때문에 상층부나 탑층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상층부의 입점 유치에도 수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치과 역시 지역 기반 환자층이 강한 진료입니다.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처럼 장기 치료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랫동안 운영되는 병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약국입니다. 약국은 메디컬 빌딩에서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의료 상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대부분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메디컬 빌딩에서는 대부분 1층의 약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병원들도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메디컬 빌딩에는 네 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집객 진료과의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과, 두 번째는 시너지 진료과의 대표적인 이비인후과, 세 번째는 반복 방문 진료과의 대표적인 정형외과와 한의원, 네 번째는 고수익 진료과의 대표적인 피부과와 치과, 이 네 가지 구조가 균형 있게 들어와야 메디컬 빌딩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빌딩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병원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상권을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디컬 빌딩은 병원이 들어오는 건물이 아니라 의료 상권을 만드는 사업이므로 건물주분들께서는 이 점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건물의 안정성도 훨씬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임대도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메디컬 빌딩 성공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과 빌딩 투자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